안녕하십니까. 고고TV 이영명입니다. 2021년 4월 16일 주말입니다. 고고TV는 보수를 개혁해서 중도층 그리고 일부 진보까지 끌어들여야지 우리는 문재인 정권을 칠 수 있다는 지속적인 방송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수 개혁을 반대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조질나게 비판을 합니다. 쫓아낼 때까지 합니다. 몇백 명 안 보지만은 한두 명씩 보시는 분들이 네이버 댓글에 가서 고고TV의 논조를 다는 것을 용기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배현진 편인데요. 배현진이 왜 이러는가? 왜 김종인 씨에게 독서를 날리고 어린 것이 36인가 7이죠. 80이 넘으신 당대의 전략 경세가한테 왜 이렇게 까베기까지 꼬며 버릇없이 김종인 씨에 대해서 인신공격을 하는가? 그런 문제인데요. 이 뒤에는 홍준표가 있죠. 홍준표가. 그리고 누가 있죠? 김병준이가 있죠. 김병준이가 오늘 나왔죠. 내가 이거를 4월 16일 자정점 새벽에 찍는 거니까. 김병준이가 윤석열은 뇌물전과자인 김종인 씨하고 손을 잡지 않을 것이다 하고 김종인 씨를 공격해버리죠. 김병준은 누구다? 노무현의 수발을 들던 놈이었다. 이렇게 된 거죠. 그죠? 배현진이는 홍준표에 의해서 정계로 발탁이 되고, 그죠? 홍준표의 대변인을 했고, 그리고 홍준표가 지선을 망쳐버리고 쫓겨나자 김병준이가 비대위원장으로 오죠. 김병준 아래에서도 당 대변인을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또 장제원이도 홍준표의 당 대변인을 했다. 쉽게 말해서 홍준표, 김병준, 장제원, 배현진이가 다 홍준표계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들이 지금 유일하게 공격하는 사람이 누구냐? 김종인 씨다. 김종인 씨가 없으면 국힘은 이길 수가 없어요. 현재 시점에서는. 그래서 며칠 전에 4월 7일 날 그 선거 개표 방송 때 송언석이라는 놈이 있죠. 저기 경상북도 TK에서 2선인가 초선한 놈. 그놈이 당 사무처 직원들한테 왜 나를 갖다가 선거 개표 상황 방송 앞자리에 배치 안 했냐 하고 쫑따구를 까면서 입에 담지 목을 XX놈 하고 몇 번 쫑따구를 가면서 그런 말을 했죠. 그거는요, 내가 직장을 다닐 적에 CEO고 사장이라도 우리 직원한테 그렇게 못합니다. 그죠? 이 송원석이라는 놈 보면은 찌질이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가지고 아마 고실폐쇄에서 경제관료를 한 놈이에요. 홍준표하고도 마찬가지죠. 찌질한 곳에서 자라가지고, 그렇죠? 어찌어찌해서 고시패스해가지고 정치권에 들어온 놈이고, 김병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찌질하게 어떻게 가난해가지고 어찌어찌해가지고 경제관료가 된 놈이고, 공통점이 있어요. 송원석이가 누구냐 하면은 홍준표가 끌어들인 애예요. 정치권으로. 송원석이가 그 사무처 직원을 한 10년인가 20년을 근무한 사무처 직원을 쫑따구를 까면서 XX놈 한 놈이 있어요. 그놈. 탈당한 놈, 송원석이 4월 7일 날 경사스러운 날에 송원석이하고 배현진을 갖다가 같이 끌어들은 놈이, 동시에 끌어들은 놈이 누구냐 하면은 홍준표예요. 같은 물이라는 거죠. 저질스럽다는 거죠. 고고TV가 볼 적에는. 그리고 배현진은 당시에 정치의 뜻도 없었고 맹해요. 배현진이가 사실적으로 MBC 노조에 맞서서 투쟁을 했다. 초코파이하고 케이크를 준다 해서 노조를 가입해 봤는데 정부 투쟁을 해서 자기는 무서워서 빠져나갔다. 이거 아니에요. 초코파이하고 케이크를 준 데서 갔더니 노조 가입하라 해서 가입했는데 빠져나왔다. 그죠? 배현진은 애가 맹하니까 정치를 안 하려고 그래가지고 홍준표가 직접 찾아가서 배현진을 만나서 정계에 입문시켜서, 그죠? 이랬다. 이런 거 아니에요. 배현진을 내가 비판하는 거는 마지막에 할게요.
이 배현진이라는 애가 보면은 한양대 안산 캠퍼스라고 있나 봐요. 지방 캠퍼스. 거기에 다니다 그만두고 숙명여대 신문방송학과로 편입을 해서 거기서 국어국문학과로 편입을 했죠. 그죠? 그리고 정보통신방송학과 이게 신방과 옛날 복수 전공했어요. 복수 전공. 그리고 키도 크고 멀쩡하게 생겼으니까 학교 홍보 모델도 했고 MBC 당시에 들어갈 적을 조조조절 MBC 여자 앵커들은 말이 실력 없어요. 머리가 비었단 말이죠. 그렇게 했는데 학력도 이게 지금 우리가 많이 비판하는 고민정이 있죠. 고민정이가 경희대 지방 캠퍼스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대변인 했죠. 국회의원 하고 있죠. 비슷한 코스예요. 얘도. 걔도 KBS에 들어갔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파고 자칭 보수 우파고 그죠? 우파 정책하는 사람은 배현진을 갖다가 칭찬을 하고 그러죠.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 김종인 씨를 비판하고 국힘 체제를 무너뜨리기 전에는 그래도 고민정이보다 낫게 생겼으니까 대가리는 비슷해 둘 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고민정이를 우파에서 극혐으로 보듯이 좌파에서는 배현진을 극혐으로 봐요. 극혐으로. 이렇게 양극단을 달리는 애들은 정치를 하면 안 돼요. 개혁 세력이 안 되기 때문에 중도로의 진입을 못하고 중도층을 못 끌어들이기 때문에 정치를 하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요번에도 봤듯이 보수는 그들이 있고 좌파도 그들이 있는데 중도층과 2030과 5060 젊은 5060 민주화세들을 우리 쪽으로 누가 끌어들이냐의 싸움이죠. 5060 때 우리 5060들이 깃발 한 번 들고 돌멩이 한 번 던진 사람들이 민주화 세력이라 그러죠. 광화문 서울 그 당시엔 서울 광장이었으니까 나갔던 사람들이 고민정의를 보고 배현진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런 멍청한 것들이 정치를 하고 있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국힘 쪽에서 나중에. 이거 홍준표라는 애가 사람을 보는 눈이 홍준표가 사람이 없잖아요. 4선을 하고 나서도 그죠? 3선인가 4선 하고 나서도 주위에 송원석이 배현진뿐이 없어. 장재훈이 그래서 지난 지방 2018년도 보선 때 배현진을 투입해서 최승현한테 깨지고 최재성을 더한 거물로 만들어 놓고 정무수까지 올려버렸어요.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21대에서는 그죠? 이 배현진의 가정도 보면은 찢어지게 가난한 애였어요. 찢어지게 가난한 애. 제가 가난한 사람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안빈자족. 꿈을 크게 갔대 자기 개인의 삶을 일단은 닦고 나서 사회 봉헌을 하고 봉사를 해야 된다는 게 제 지론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을 제가 무시하지 않아요. 저도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 그 가정 출신이니까 우리 나이대가 80% 이상은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응? 근데 지금 현대 시대에 배현진은 부모님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뭐 안산대학교를 갔나 보죠. 안산 캠퍼스를. 그리고 숙명여대로 편입을 했나 보죠. 알바를 했던 부모님이 도와줬던 2018년도에 얘가 아나운서 하면은 금수저 티가 나잖아요. 얼굴 화장을 하니까. 솔직히 배현진이 화장 벗겨 봐야 돼. 그런데 채무가 2,200만 원이었고 2018년 때 선거하기 위해서 그 재산 공개를 하는데 채무가 2,250만 원으로 더 많았다. 배현진의 채무는 7,910만 원에 신한은행 대출금, 자동차 리스 잔금 3,300만 원, 모두 1억 8,167만 원이었는데 근데 구로구에서 1억 9천만 원짜리 오피스텔을 갖고 있고 예금이 3,400만 원이었다. 그죠?
그래서 채무가 더 많았다. 2,200만 원. 그런데 아버지 재산은 36만 원짜리 1톤 트럭이 있다. 뭐 장사하나 보죠. 행사하나 보죠. 그죠? 제가 이런 부모들이 가난한 사람은 입지적인 인물을 갖다가 지금 시대와 세대는 변했습니다, 여러분. 가난의 질곡에서 일어난 채들이 안빈자족하게 살고 자기 능력껏 살고 또 사회에서 인정해 주는 것만큼 노력을 하고 그 이상이 되면은 정치권에 들어오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사람들한테 공격적으로 되고 열등감의 표출로 말이죠. 사람들한테 반대적인 그 의견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앞으로 그런 시대가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왜? 그렇지 않은 국민이 대다수기 때문에 시대와 사회가 변했기 때문에 그죠? 사회에 공헌을 하고 봉사를 하는 정치인으로 가야 돼요. 앞으로. 배현진이가 막말로 해가지고 사회에 봉사하고 공헌한 게 뭐 있어? MBC 노조 파동해가지고 거기서 좀 거기서 왕따 당한 거? 그리고 투쟁한 거? 자기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투쟁한 거? 그것뿐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치적인 지식이 없었고 정치적인 꿈도 없었고 사회에 대한 봉사나 공헌에 대한 헌신도에 대한 그게 없는 가정에서 이렇게 자라가지고 갑자기 정치인이 된 거야. 그러니까 어느 쪽에 줄을 붙어야 되는데 줄을 붙일 수가 없어요. 얘는 줄 못 붙어요. 줄 못 써요, 얘는. 국힘 쪽에서는. 오히려 얘는 민주당에 갔으면은 고민정이 같이 김남국이 같이 됐을 거예요. 그죠? 윤미향이 같이. 근데 국힘 쪽에서는 얘가 줄 쓸 데가 없어요. 왜? 벌써 찍혔어. 홍준표 라인이다. 홍준표가 끌어들인 송원선과 배현진 라인이었고 김병준 라인이다 찍혀버렸어요. 장제원하고 이렇게. 그러니 자기가 살기 위해서 홍준표와 장제원이하고 자기는 같은 몸덩어리고 김병준하고 같은 몸덩어리니까 그 사람들이 싫어하고 그 사람들이 공격하는 사람을 같이 공격해야 돼. 그게 김종인 씨예요. 기가 찬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죠.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은 주호영이가 안철수 당하고 합당하는 거로 결론을 냈다. 77명이 77명의 투표를 해서 59명이 찬성을 해서 뭐 70몇 프로로 가결을 했다. 의총에서. 그 발표할 때 배현진이가 옆에 그 주호영이 옆에서 가지고 히지기지 웃으면서 좋아하는 표정을 해요. 앞을 못 보는 애예요, 얘는. 당장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홍준표도 복당을 하고 안철수도 합당을 하고 입당을 하잖아요. 그럼 안철수하고 홍준표하고 싸워요. 그런 것도 모르고 얘는 그냥 김종인 씨가 바라지 않는 대로 됐어. 김종인 씨가 국힘을 개혁하려 그러는데 안 하도록 됐어. 김종인이가 복당을 홍준표 복당 못 시키게 하고 안철수 합당 못 시켜왔는데 의총에서 자기도 찬성표를 하나 던져가지고 주영이 밑에 붙어가지고 희죽희죽 웃고 있어요.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그리고 얘도 정직하지가 못해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떠한 사건을 팩트를 보면은, 우리가 좌파, 보수, 이렇게 할지. 우파 없어, 여기는. 보수도 제대로 없어요. 국힘 쪽에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하여튼 좌파, 국힘 이렇게 하면은, 국힘이 주장하는 게 뭔가, 좌파 쪽에서 반대 논리가 뭔가, 반박 논리가 뭔가, 좌파 쪽에서 말을 하면은 우리 쪽에서 반박 논리가 뭔가, 그걸 다 종합하고 지금 방송을 해요. 물론, 선거전에 들어가면은 무조건 조져버리죠, 저쪽을. 우리가 팩트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좀, 사실이 아니더라도, 그때는 진영 싸움에 들어가는 거니까, 선거전 들어가면은. 그 MBC 노조하고 그 과정을 봐도, 배현진이가 말하는 거 하고, 좌파 쪽에서 말하는 거 하고, 많이 달라요. 대표적인 거로 CBSI라는데 CBS에서 당시에 이것도 그 당시 신문에 났어요. 숙명여대 토론회가 있었는데 배현진이가 숙명여대 토론회에서 금상을 받았다.
그리고 전국 대학생 토론회에서 베스트 스피커상을 탔다 하고 공보물에 싣고 지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CBS I라는데 인터넷 기사, CBS 인터넷, CBS에서 확보한 걸 보면은 2007년도에 제6회 숙명 토론회에서 검상이 아니라 은상을 받았고 녹취 파일이 나와요. 녹취 파일이. 그 다음에 또 전국 대학생 토론회에서 슈퍼 베스트 스피커상이 아니라 그냥 스피커상을 받았는데 부풀리죠. 이게 덜 배우고 자존감이 없고 열등감이 있는 애들이 이런 식으로 속여요. 학력과 경력을. 대표적인 애가 고민정이 아니에요. 비슷해요. 근데 이게 법정에까지 가요. 법정에까지 가서 배현진이가 패해요. 패해서 벌금을 300만 원이니까 물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배현진이라는 애가 전번에 왜 그 이명박 박근혜의 과오를 사과한다.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보수 계획을 위해서, 대선을 이기기 위해서 그랬죠. 그럴 적에 배현진이가 뭐라 그러면은 아니 왜 두 전직 대통령에서 굴러온 돌이 왜 사과하느냐? 인지 부조하다. 김종인이가 인지 부조하다 이러잖아요. 굴러온 돌이 뜬금포다. 그러죠? 그러면서 이미 옥에 갇혀 죽을 때까지 나올까 말까 한 기억 가물가물한 두 전직 대통령보다 문재인 정권 탄생부터 사과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해요. 이게 그냥 공격하는 거야. 배현진이가 앞뒤도 안 재고 홍준표의 말을 따라가지고 홍준표가 동아은행 비자금 2억 그거 내가 다룰 거예요. 곧. 그것도 홍준표 말이 가짜예요. 여러분. 꽂고 들어가면은 그래서 아니 우리가 지금 이명박 박근혜가 탄핵 과정과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넣는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봐도. 그런데 문재인이가 4년 동안 안 풀어주잖아요. 그럼 우리가 대선에서 이겨가지고 대통령을 우리가 갖고 와서 대통령 특별 사면을 해줘야 돼요. 1년도 안 남았죠? 1년 남았죠? 김종인 씨가 그 당시에 사과할 때 하고 사과할 기간하고 다음 대선 선거까지 1년 남았단 말이에요. 그게 명예회복이지. 사과하고 대선에서 또 지면은 우리가 대통령을 못 가져오면은 어떻게 하려고? 지고 나서 저놈들이 이명박 박근혜 사면 잃어버리면은 모욕적인 거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뭐 1년 더 살으시나 4년을 지났는데 벌써 지금 문재인이가 화합과 통합 어쩌고 해가지고 대선 전이니까 지금 풀어주면은 우리가 그걸 반길 이유가 있어요? 조금 더 참았다가 우리가 대권을 가지고 와서 특별사면하고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이 집어넣는 게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그냥 막 공격해. 그리고 광주에 가서 무릎을 꿇은 거에 대해서도 아니 무책임하다. 왜 떠내기가 네가 뭔데 우리 보수 우파는 광주에 대해서 사과를 안는데 네가 왜 가서 김종인 씨한테 배현진이가 네가 왜 가서 광주에 가서 무릎 꿇고 사과를 하느냐. 그런 말도 하고 5.18 광주를 우리가 그냥 그대로 갖고 갈 거예요? 사과 않고 갖고 갈 거예요? 너무 잘한 거예요, 김종인 씨가. 그리고 김종인 씨가 말이야, 얘네들 뭐라고 나 떠난다? 까불지 마라 그러면은 아니 이 사람은 말이야 굴러온 돌에 들어와가지고 뻑하면은 말이야 위협과 협박을 한다. 떠난다는 협박을 한다. 노인네가 그러지 마라 이렇게 하죠. 떠날 테면 떠나라. 그리고 이번에 떠났잖아요. 떠난 사람이 가서 너희 당 정신 차려. 안철수 복당시키지, 아니, 홍준표 복당시키지 마. 안철수 합당시키지 마. 그러면은 보수가 망가지고 국힘이 망가진다. 절대 대권을 못 가져온다 그러니까 뜬금없이 꽈배기를 꽈버리죠. 섬찟 놀랐다. 이런 거지 같은 게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보수인 척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지는 그렇게 말을 하면은 보수 우파, 강경 우파, 안철수 우파
안빠나 좋아하지. 안빠, 홍빠, 강경우파나 어느 국민이 합리적인 개혁보수나 중도 2030이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당을 망치고 있는 거라고 이게 지금 배현진이라는 게 무식한 것이. 홍준표한테도 말했지만은 너무 가난하고 너무 무식한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열심히 살고 열심히 배웠으면 안빈자족을 해야지. 그런 것들이 열등감과 학력 콤플렉스, 지방 콤플렉스 있는 것들이 정치를 하면서 남한테 공격을 하고 같은 편도 공격하고 자기를 건드리면 공격하고 자기 편만 건드리면 공격하는 이런 것들은 정치를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기가 찰 노릇입니다. 이런 어린 것이 김병로의 손자고 김병로는 애국자예요, 애국자. 이승만보다 더한 애국자예요, 김병로 씨가. 거기서 60년을 정치를 한 김종인 씨한테 홍발정의에서 차출된 이게 정치 이제 1년 한 것이 마지막 남은 전략가 경세가 대통령급인 김종인 씨를 저격한다는 것은 이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좌와 우를 떠나서. 오히려 더블 미친당이나 문재인 같은 경우들이 김종인 씨를 무사하고 공격을 안 하잖아요. 그 사람의 능력을 알고 그 사람한테 배울 게 많은데. 근데 이 발바닥에 때도 안 되는 이게 형편없는 배현진이란 작것이 홍준표 따라서 장제원 따라서 김병준을 따라서 끊임없이 김종인 시강을 하면 이 잡것이 말이야. 응? 발바닥에 때도 안 되는 게 공격을 하더라 이거야. 이런 게 보수를 망하고 국힘의 승리를 저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면 할수록 짜증이 나네. 솔직히 고고TV가 배현진급 아니에요. 저런 거. 자꾸 이런 방송을 하는 것은 우리가 정신을 차리자. 그렇게 몇 분이 안 보시라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종인 씨가 국힘에 돌아올 때 장제원, 이거 누구야? 배현진 잘라내야 돼요. 이상입니다.